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영역에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짓누르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테슬라가 크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영향인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함께 체크해 가셔야 되겠죠. 네, 상반기 첫날 증시 흐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죠. 특히 나스닥 지수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0.8% 낙폭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2200포인트 선은 지켜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 정도 수준까지 낙폭을 줄여나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미국 증시 향방을 가늠할 세 가지 주요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 진전 상황, 두 번째가 감세안의 의회 통과 여부, 그리고 세 번째가 향후 금리 인하, 연준이 얼만큼 할 것인가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관련해서 들려왔던 소식들을 하나씩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거론을 했고요. 관세율이 높게는 35%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에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끝날 때까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감세 법안의 경우에는 미국 상원에서 51대 50, 딱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제이디 벤츠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던지면서 이렇게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된 것이고요. 물론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좀 수정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하원에서 통과가 또 돼야 한다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의 문턱을 넘겼기 때문에 입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요. 하원 표결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인 2일에 진행이 됩니다.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에 즉각적으로 감세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소화하면서 호재와 악재, 경계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기술주에서 시장의 다른 섹터, 특히 헬스케어와 이쪽의 소재 섹터로의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테슬라 5.3%의 급락이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7% 이상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한때는 $300 선 이탈이 나타나기도 했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마찰,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뒤에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팔란티어의 주가도 연일 널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4%대의 반등, 이후에 오늘은 4%대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죠. 액센추어 정부와 협력해서 정부의 AI 솔루션을 공급할 것이다, 구축할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는 반등을 모색했었으나 오늘은 다시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3% 가까운 하락, 그리고 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오던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오늘은 4%대의 급락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짓눌리면서 AI 밸류체인으로 여겨지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라든지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하루였고요. 그 안에서도 그래도 선방했던 기술주는 애플입니다. 1.3%의 플러스권, 이 오픈 AI나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시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소식이 애플의 주가에는 이틀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밖에는 여기 밑에 암젠과 머크, 화이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보험사들, 제약주들이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점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 이제 묶어서 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급락한 것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 때문인데 일단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비판하면서 먼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부 효율부가 조사해야 한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을 했죠.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머스크는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Nothing. No, he's upset. He's losing his EV mandate, and he's very upset about things. But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I can tell you right now. He gets a lot of subsidies, Peter. But Elon's very upset that the EV mandate is going to be terminated. And you know what? When you look at it,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I don't want an electric car. I want to have maybe gasoline, maybe electric, maybe a hybrid. Maybe someday a hydrogen. If you have a hydrogen car, it has one problem: it blows up.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공격이 주가 급락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테슬라 로보택시 출범 호재에 힘입어서 8%나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후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가는 5.3% 급락하면서 300선을 간신히 턱걸이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그 밖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GE 버노바의 경우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자회사죠. 프로피시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들려온 겁니다. 매각을 위해서 상장사 그리고 사모펀드들에게 접촉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매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AI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주가 4.4% 하락한 506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 일부 종목들 특히 태양광 섹터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업계를 짓눌러온 세제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된 감세안에는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거다 이런 지적이 통한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업체들 전체적으로 시세를 받아갑니다. 인버터 설치 업체 그리고 추적 장치를 만드는 업체들까지 특히 썬런의 주가가 10.5% 가장 아웃퍼폼을 하고요. 솔라엣지의 주가 역시 7%대, 그 밖에 넥스테라와 인페이지의 주가 역시 3에서 5%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 기술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 당국이 연속 혈당 측정기 그리고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보험 보상 기준을 수정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기군들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축소된다라는 가능성 거론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뇨 의료기기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Tandem Diabetes Cares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TNDM이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 급락한 17.24달러의 거래를 마치고요. 또 이쪽 섹터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이 덱스컴 있습니다. 덱스컴의 주가 4.3% 떨어지면서 8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울프 스피드 확인해 보시죠.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파산 절차는 2025년 3분기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소식 들려오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폭등세를 나타냈고 정규장에서는 98%의 플러스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그 밖에 이슈와 실적을 전했던 종목들입니다. 먼저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세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의 주가 오늘 두 자릿수가량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세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지노주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들에는 한 가지 호재가 있었죠. 마카오의 6월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나 뛰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글로벌 여행 수요가 회복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카지노 종목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회복의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카지노 관련주들이 다 함께 날아올랐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가 8.9% 급등하면서 47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윈 리조트의 주가 역시 8.9%의 급등, 오늘 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역시 7%대 뛰어오른 3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하나씩 검토해 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상호 관세율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무역협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원의 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지배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던 뉴스 중에 하나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관련 뉴스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상호 관세율 현재 24%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30에서 3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율도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조금 긴장도가 높아지는 오늘이겠고요. 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안 미국 상원을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나서면서 결국에 50대 50에서 51대 51로 가결이 된 상황인데요. 오히려 상원에서 감세 법안 자체는 통과가 됐지만 공화당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 그리고 하원 통과까지도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월 의장 또 연설에 나섰습니다. 7월 인하설, 지금 시장에서 솔솔 기대감이 풍겨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7월 인하설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한 코멘트를 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내놨고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7월 인하설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코멘트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연준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5월 졸츠 발표가 됐습니다. 776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확충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앞으로 좀 여러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과 함께 0.5% 오른 65.45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내용 먼저 살펴보죠. 전반적으로 채용 공고 자체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채용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구인 건수는 776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전월과 비교해서는 37만 4천 건 늘어난 셈입니다. 2024년 11월 당시에 809만 800만 건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채용 건수는 550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11만 건가량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채용 비율, 그러니까 채용과 구인 비율을 함께 산정을 했을 때 채용 비율은 3.4%로 오히려 0.1%포인트 줄었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고용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약간의 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졸츠 보고서 살펴봤고요. 6월 ISM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49로 발표가 됐는데요. 늘어난 항목과 줄어든 항목들 저희가 각각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재고는 조금 늘었고요. 생산도 늘었는데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신규 주문 줄었고요. 수주 잔고도 줄어든 가운데 고용지수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치 자체는 48선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여전히 50보다 아래쪽 위축 국면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4달째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와 함께 이제 시장은 사상 최고치 영역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조금은 숨고르게 들어갈 것인가 그 국면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분기 어닝 시즌에는 관세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의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실적의 숫자로 반영이 되는가를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기업들이 만약에 비용 전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진 위험을 함께 느끼면서 앞으로 실적의 추정치라던가 가이던스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이익 성장률은 2.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연말 목표치 그리고 내년의 목표치는 어떻게 잡고 있을지도 함께 들여다보죠. 지금 사상 최고치 영역 6,000포인트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그런데 6,100포인트를 올해 연말 목표치로 상정을 하고 있고요. 4월의 관세 충격 당시보다는 목표치가 높아진 것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기대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6,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경제 성장, 개선된 수익 전망 등이 2026년에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상방을 조금 더 열어 나가되 일단 2025년의 연말 목표치는 6,100포인트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기관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규모 감세가 골자인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현지 시간 1일 연방의회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이날 상원에서 열린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였습니다. 그러나 상원 의장을 겸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해 한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전체 100석인 미 상원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입니다. 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의원 3명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원은 오는 2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시장에 줄 것인가 일단 계속해서 좀 그 영향을 가늠해 봐야겠습니다만 간밤의 흐름은 이러했습니다. 감세랑 메디케이드 축소 같은 여러 가지 좀 저소득층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 있는 BBB 법안인데요. 상원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통과하는 배경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나선 영향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법안은 하원으로 가게 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3표의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 안에서의 갈등들, 이견들도 조율해야 되는 과제 남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서명을 희망하고 있는데 하원에서의 표결은 2일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최종 통과 여부는 하원 처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 법안 통과 여부를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파월 의장 간밤에 연설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정부 부채를 늘리면서 연준의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는 코멘트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 좀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추진했던 감세 조치의 영구화를 이번 트리플 B 법안이 담고 있는 것이겠고요. 중소기업과 가족기업 세제 혜택도 이 트리플 B 법안의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족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출 삭감 부분 어떤 부분에 좀 적용이 되는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 예산 추가 삭감 있겠고요.
메디케이드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 의무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거기다가 푸드 스탬프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투자, 전기차 공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좀 삭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국방 및 이민 예산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민 예산 확대라는 것은 결국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돈을 더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된다라는 것이 이번 트리플 B 법안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도 가늠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청정에너지 관련주들 체린 앵커가 앞서 전해준 대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왜 상승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번에 사실 트리플 B 법안의 초안에는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통과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인페이즈 에너지와 솔라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함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조금 더 가늠을 해보면요.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고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삭감과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세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가 트리플 B 법안이 앞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에 미치는 영향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와의 갈등도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코멘트들이 양측 사이에 오가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3분기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1일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간의 갈등,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대형 헬스케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헬스케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젠,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가 각각 3%가량 상승했으며 존슨앤존슨도 2% 가까이 오르며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는 2분기 동안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와는 다른 흐름을 기록한 겁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7월 초까지 그리고 7월 중순까지도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당시의 성향을 봤을 때는 관세 관련한 위협이라던가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이 단순히 7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기는 하죠. 자, 지금 주가 상승 소외를 두려워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모습들 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당시의 충격 이후에 하락을 지속하다가 오히려 그 이상의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과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닝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과 흐름이 비슷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는 앞서서 저희 전체 매크로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분기 어닝 시즌에는 관세 영향 때문에 오히려 어닝에 충격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자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트레이더들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 전망치 자체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상반기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도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에 들어서게 된 뉴욕 증시인데 팔란티어가 78.8%로 수익률 1위 기록하고 있고요. NRG 에너지의 성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78.19%. 그 밖에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던가 GE버노바 이러한 종목들도 6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우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4.68%의 강세,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54.16%.
CVS 헬스케어는 53.4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꽤나 큰 종목들 가운데에서 50% 이상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했던 상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수익률 집계를 한 가운데 앞서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목표치 6,100포인트 제시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이퍼 샌들러는 조금 더 높게 잡고 있는데요. 연말 목표치를 6,6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의 목표치를 제시했던 6,600포인트와 동일한 숫자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지금 시장을 조금 더 골드만삭스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IB들의 연말 목표치는 6,000포인트 대체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트레이더들이 어떤 시장의 해석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숫자들 내놓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